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5천 건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13,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첨단금속 제조 전문기업 HVM이 상장 첫날 급등 중입니다. 앞서 HVM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에 초과한 18,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에 제당업계도 백기를 들고 설탕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업 간 거래로 판매되는 선택값을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조그룹이 연매출 1조 원 규모 식자재 위탁급식 업체인 푸디스트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계 전 분당 업체인 사조 CPK에 이어 또다시 대형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겁니다. 사조그룹은 올해 매출이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CJ와 동원그룹에 이어 식품업계 3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ISec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PC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관망 심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강보합권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은 시총 1위부터 7위까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후장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이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에는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발표될 오늘 밤에 발표될 이 PC 지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음 주부터 7월 달 그러니까 하반기죠. 하반기 쪽부터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좀 고생을 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관이나 외국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고 부르는 그런 주체들이 어떤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따져보셔가지고 이번 주는 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 다음 주를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보내주고 다음 주를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이제 수급 상황은 정확히 반대되게 나타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괜히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나 코스피 시장은 사고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주체들은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요일적으로 금요일 있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많이 팔고 있다,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수급의 방향성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보는 것보다는 결국에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보고 저는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이걸 겁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먼저 앞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코스피가 여기서 조금 기다려준 채로 코스닥이 따라오기만을 좀 바랄 거냐 그리고 코스닥이 만약 코스피를 향해 따라 올라간다면 2차 전지가 올라갈 거냐,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거냐 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반등과 제약바이오의 반등으로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즉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로 좀 시차는 존재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 IT는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워낙 쉼없이 올라왔다가 엔비디아도 쉬고 있고 마이크론도 억지로라도 지금 이유를 좀 만들어서 빌미를 만들어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나 기간적인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고, 그 사이에 오늘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의 변화가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속성을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자 제약 바이오 쪽 수급의 연속성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관전 포인트 있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초반만 좀 봤는데 둘이 무슨 초등학생처럼 계속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봤는데 사실 그 초반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로는 트럼프가 우세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긴다라고 한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준비가 됐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대선에 대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을 뭐 빠질 만한 종목이 올라가거나 올라갈 만한 종목이 빠지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그런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다가 자금을 푸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업에다가 자금을 직접적으로 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경우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쪽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좀 더 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뭐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되든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트럼프가 좀 더 우리한테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7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조 4천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그중에서 1조 6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국의 대선 토론에 관련돼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 같지만 뭐 결과는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본질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기업들의 본질 가치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일단 대선이 11월이긴 하지만 토론회가 열릴 만큼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러면 업종별로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것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영향이 예상되세요? 일단 11월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디가 더 좋을까 머리를 쓰다가 엇박이 타게 되면 계좌가 또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좋을까,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그에 따라서 수혜주를 찾기보다 A, B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 밀 수밖에 없는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었든 트럼프가 되었든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혹은 중국에 대한 견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가장 탑표로 볼 수 있는 것은 방산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비중을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한번 깜짝 놀랐었고 여전히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뭐 정의화 이쪽은 뭐 각각의 후보자의 색깔에 따라서 누가 더 우위 있고
누가 더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러한 3법이 가능하지만 저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자 모두가 저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에 저는 방산을 그냥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섹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었을 때 저는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 이들이 최근까지 보여줬던 그리고 보이고 있는 수주 잔고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방산 쪽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께서 앞서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섹터별로 제가 또 흐름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뭐 SK 이노베이션도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카더라 통신으로 듣기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2분기 실적이 여전히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기업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선 이제 두 가지 방향이 나오겠죠. 하나는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버텨주거나 이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두 경우 모두 다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지수 자체가 지수가 아니라 종목들이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적으로는 저점대를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살짝 경계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어떻게 보면 삼성 SDI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사업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삼성 SDI는 조금 덜할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때 실적이 안 나온다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2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업체 쪽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고 반대로 이제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가지 기술력들이 있죠.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그 음극재에 들어가는 뭐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빼놓는 부분들이 동박 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박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뤘었던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2차 전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그렇다면 언제 저점이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2분기 실적 시즌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증권가 분석도 사실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바닥을 좀 찍고 3분기부터 좀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셀업체 중에선 사실 SK 이노베이션 가장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2차 전지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SK에서 첫 번째 전략 회의를 시작한 부분도 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SK그룹의 오너의 이슈에 지금 전 그룹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SK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SK 스퀘어를 중심으로 지금 이 그룹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말하고 싶은 건 우리 지금 현금 많이 필요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가 나고 있고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 온을 지금 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SK 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SK의 어떤 미래 먹거리였는데 이 미래 먹거리가 참 뜻하지 않게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여차저차 대내의 변수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SK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SK 스퀘어, 뭐 SK 하이닉스, 혹은 SK 이노베이션 이 중에서 가장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 당연히 SK 이노베이션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은 굳이 뭐 올라가면 당연히 이유는 SK온의 어떤 개선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을 텐데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정신 차려야 하고 네.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숫자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건 단지 그냥 이유일 뿐이고요. 일단 수급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상장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HVM인데 장 초반보다는 상승분이 꽤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 HVM. 저도 지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네. 여기 이제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과도 어느 정도 연동이 네. 되어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일단 상장되고 나서 시초가가 한 40% 정도 떴다가 한 15%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린다라는 것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구주 매출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현재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 접근은 지금 하시는 건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드레싱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드레싱 과정을 거친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밀린다라는 것은 저는 경계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접근을 한다,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소량만 하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다가 나중에 양봉이 나왔을 때 종가 매수로 공략해보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전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좀 혼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전 안 좋을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종목들을 매매해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굳이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한 종목 말고 다른 종목군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방산과도 엮이는 만큼 방산주들 전반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방산주만큼 보이는 숫자대로 움직이는 섹터는 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네. 굉장히 솔직한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제 현대 로템의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12조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현대 로템보다 시총이 3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과 매출도 3배여야 하는데 거의 근사치로 3배의 흐름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냐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5월까지 수주 잔고가 30조입니다. 네. 그러면 현대 로템이 원래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주 잔고가 10조 정도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 로템은 많은 분들이 조금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방산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크지 않습니다. 이 철도 사업이 원래는 가장 매출 비중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도에 대한 수주 잔고까지 합쳤을 때 10조보다 많은 17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현대 로템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딱 3배만큼 차이가 나는데 수주 잔고만큼은 현대 로템이 굉장히 많이 따라온 상황.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서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룸이 더 많이 열려 있는 쪽은 현대 로템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만약에 방산 쪽을 보신다면 현대 로템도 지금의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단에서 체크를 해보면 i3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레이더, 레이더 이런 센서류를 만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도형 공격형 미사일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이 제품이 탑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 나라에 이 국방을 좀 좌지우지하는 부품이니만큼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많지가 않아요. 이 기업이 다 해야만 하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이 정말 많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i3 시스템과 같은 부품주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일단 먼저 대표님 거 열어볼까 하는데 화학 소재 쪽입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화학 소재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좀 무더위 관련주 이렇게 무더위 표현을 관련주, 하고 네. 싶습니다. 폭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사실 제가 이거 종목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날씨를 좀 찾아보니까 다음 네. 주에 비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엔 좀 안 더울 것 같아가지고 괜히 준비했나라고 싶기도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뭐 단순하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폭염 수혜주로 준비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태경 케미컬이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이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시장에서 가끔씩 부각이 되곤 하는 기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PBR 기준으로 한 배 정도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PBR이 한 배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나왔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유동 주식 수도 굉장히 적어요. 한 400만 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쯤에 날씨가 굉장히 덥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한번 변동성을 보였죠. 뭐 파세코라든지 신일전자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쪽에 대한 모멘텀들 아마 이 택배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드라이 아이스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태경 케미컬을 폭염, 더위 관련주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14,690원인데 오늘 종가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태경 케미컬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 섹터를 알아볼 텐데요. 네. 엔터테인먼트 섹터를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이브에서도 뭐 신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의 흐름, 최근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화장품주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네. 엔터주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극명하죠. 한쪽은 실적이 나와서 고공행진, 한쪽은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를 받았던 상황. 하지만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이제부터는 슬슬 느낄 수 있는 구간, 밸류까지 올라온 기업들이 네. 많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VT도 마찬가지고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들이 안 좋아서 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기업은 좋고 앞으로 실적도 더 잘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에 따른 부담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 앞으로 이제는 그동안은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실적이 좋아질 쪽. 그쪽을 본다면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지난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눈높이가 확 낮아졌잖아요. 생각보다 실적들이 많이 안 나와서. 네. 하지만 지난 4분기에서 올해 1분기로 이제 넘어오면서 1분기 실적을 통해서 보면 콘서트의 양보다 질이 좀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엔터사도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뭐 넓게 좁아야 5개 내외밖에 안 되잖아요. 5개 중에 하나 뽑는데 네.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엔터사들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사 중에서는 이제 뭐 사사 중에 하나로 불리는 S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을 특히 더 매력적으로 보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에스파 팬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맞으신 것 같은데요. 에스파가 5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또 인기를 끌고 있고 또 6월 달에 라이즈라고 하는 그룹도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에스파가 컴백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페스티벌, 네. 여러 공연장에서 이제 콘서트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행사의 성수기 시즌에 지금 돌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컴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엔터사들 중에 지금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스파가 정말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아티스트들이 있어도 원래도 돋보였는데 다른 아티스트들까지 없다 보니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엔터사들에게는 돈이 되는 장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티켓도 티켓이지만 요새 엔터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방법은
굿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굿즈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당연히 이 SM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높여줄 수 있는 상황. 주가가 올라온 상태였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야 이러다가 52주 신저가도 깨겠다라고 할 만큼 내려온 상황에서의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붙은 엔터사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올해 이제 3분기 후반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뭐가 있죠?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에 사실은 주도주가 많이 흔들리면 그 주도 업종과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엔터에 대한 지금의 가격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SM은 당연히 75,000원이라는 손절가를 꼭 지키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사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75,000원 가격 이탈하면 7만 원 밑으로도 이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요. 손절가 75,000원만 지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지금의 구간에서부터 목표가도 그렇게 높게 안 정했습니다. 네, 95,000원까지의 목표를 잡고 박스 상단은 그래도 해주겠지. 네. 에스퍼가 그렇게 지금 인기가 많다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주겠지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일단 오늘 종가에 베팅을 하시고요. 손절가 75,000원, 목표가는 95,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두 번째 종목 SM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섹터는 아니지만 이쪽을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 웹툰 쪽인데 자, 네이버 웹툰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웹툰 섹터는 왜 이러는 건가요? 일단 뭐 재료가 전부 다 노출이 네. 돼서 시장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이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됐는데 네. 시가총액이 4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 뭐 CJ ENM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2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 쪽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이 있는데 이 일본 기업의 PER이 약 40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시작된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현재 PER 기준으로 20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2배 정도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Y랩이라든지 미스터블루 같은 웹툰 관련주들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네. 당장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 우리가 엔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네. 지금 웹툰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웹툰과 엔터 둘 다 괜찮다라고 보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웹툰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누그러진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매매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웹툰보다는 엔터 쪽에 대한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 웹툰 그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SM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JYP 엔터를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 기업이 올해 상반기 때 주력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거의 안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하반기 때는 이 JYP 엔터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공연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JYP 엔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웹툰보다는 엔터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웹툰보다는 엔터를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도 함께 좀 보고 싶은데 저점 부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장중에서 좀 오르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NC소프트와 더불어 네. 제가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이 네이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본에 뺏기면 안 되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경영진 분들이 좀 잘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을 좀 넘어선 상황에서 네.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은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투자자라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네.
누가 사겠습니까? 네이버 지금.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솔직하게 들고 네이버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보다 이런 대내 변수에서 투자자들에게 좀 신뢰를 네. 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본업에서도 정말 많이 기다려준 거거든요. 그래도 카카오보단 낫겠지.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는 것은 참 주가 관리에 관심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네이버는 당분간은 좀 안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당분간 관심 권역 밖에 두자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섹터별로 상승 섹터를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수산 섹터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조 그룹주의 강세가 눈에 띄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도 역시나 또 김밥의 인기에 힘입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네.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냉동김밥 관련주라고 하면 우양을 많이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우양이 오늘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것을 보면 이제 김에 대한 모멘텀들이 몇몇 수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자체가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 메인 종목군들 외에 다른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다 보니까 요 사조 시푸드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 식음료 관련 종목군들을 이끌어왔었던 기업이 삼양식품이죠. 그래서 요 삼양식품이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 구간에 있다가 지금 상승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관련주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삼양식품이 65만 원이라든지 60만 원대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네. 식음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대선 토론 이후에 이제 PC가 나올 텐데 만약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으면서 시장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임을 상방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었던 식음료나 화장품 관련주들 수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갈 때는 쫓아가야 되지만 이번에는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보수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관점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김밥도 김밥이지만 최근에 푸디스트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사조 그룹주의 경우에는요. 자, 그렇다면 이 급식에 대한 모멘텀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닐걸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큰 돈을 벌기 위한 저는 인수라고 보기에는 네.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사조그룹주가 강한 것은 사실은 인수 이슈라기보다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뭐 김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새로운 판로, 그러니까 이제 김이라고 하는 제품을 넘어서서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이제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겠다, 이러한 투심이 좀 만들어낸 저는 주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인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까지 지금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저는 현재 위치에서 사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좀 챙기시는 게 저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지금 K뷰티도 결국엔 살짝 지금 밀리면서 네. 반대급부로 엔터주가 지금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 K푸드가 여기서 밀리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올라올 섹터를 우리가 찾게 되면 그쪽으로 저는 비중을 천천히 늘리는 게 맞다. 지금 K푸드는 만약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조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으실 만큼 비만 치료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성장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가 역시도 함께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죠.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기업이라든지 덴마크의 기업이라든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것인데 비만 쪽의 효능이 굉장히 좋았고
이 제품이 무호흡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적응증을 통해 가지고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느냐라는 예측까지 나올 만큼 시장에서 계속해서 확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GLP-1을 이용한 이런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미약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변동성을 보였는데 오늘은 삼천당 제약도 좀 많이 올라왔지만 어제 오늘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오늘 삼천당 제약이 장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지금 좀 밀렸네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는 펩트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펩트론이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3.66%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펩트론이 지금 이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쪽에 이제 우리가 MTA라고 하는 물질 이전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네. 부분을 통해서 추후에 기술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신고가 연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펩트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펩트론을 비롯한 필두로에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 비만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30년도가 되면 약 75조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2030년도가 되면 75조가 아니라 100조 규모의 시장이 된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더 좋아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비만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펩트론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 매매하실 때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하신다면 44,000원대를 이탈하면 대응하겠다라는 관점 10%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글로벌 빅파마가 선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굉장히 낮죠. 아무래도 이제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이미 시장의 점유율을 너무 높게 네.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비만 치료제만을 놓고 판단을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과 지금 계속해서 정말 많이 팔고 있는 것의 차이는 크죠.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소비자들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몇 번을 맞아야 되는가. 네. 일주일에 한 번이냐, 한 달에 한 번이냐, 하루에 한 번이냐. 당연히 소비자들은 싼 게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주 맞는 것보다는 가끔 맞는 걸 선호하죠. 네. 왜냐하면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이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뛰어넘은 기술에 먼저 도전을 하는 쪽은 어디냐? 삼천당 제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GLP-1 치료제 중에 경구용 GLP-1을 일본 기업과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또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만듦에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 비만 치료제를 보신다면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를 보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근데 이들은 지금 너무 비싸니까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저도 지금은 딱히 펩트론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비만 치료제 관련한 펩트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도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34%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793선의 마감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2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840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규모 2,222억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358억 원, 개인은 1,929억 원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홀로 파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을 지나면서도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흐름은? 일단 오늘 그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 지수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6월 보시면 6월 13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닥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뭐 알테오젠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처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증권주에 대해서 지금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업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보다 좀 새롭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NH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이나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주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시장 오늘 마감했습니다. 강보합권에 위치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양대 시장에서는 오늘 사실 PC 지수에 대한 경계감 때문인지 큰 상승이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제한적인 움직임이 오늘 하루 동안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이 음식료 업종입니다. 2.33% 강세가 나타났고요. 앞서서 대표님이 언급을 해주신 업종이 그 뒤를 잇습니다. 증권과 보험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이 오락 문화 업종이고요. 2.51% 강세, 일반 전기 전자 업종도 2%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운송 업종에서도 1.58%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6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이 됐는데 일단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네. 하반기 마지막 거래일 마감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 상반기죠, 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증시 정말 강했다라고 좀 표현드리고 싶고, 일단 반도체 IT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마이크론에 대한 성적표보다는 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숫자가 지금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HB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SK하이닉스와 비교한다? 그럼 SK하이닉스는 기분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마이크론이 뭐 전체적으로 풍향계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네. 일단은 단독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의 수급을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전공정 쪽을 봐라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장비 쪽에서 뭐 테크인과 같이 기존에 후공정 관련 기업들도 추가적인 시세가 났지만, 전공정 관련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PSK,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후공정이고 PSK는 이제 전공정이거든요. 이러한 쪽들이 오늘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내줬다라는 것은 결국엔 마이크론을 통해서 레거시가 정말로 많이 지금 소진이 됐구나. 네. 많이 소진이 됐다면 단가가 정말 최근에 시장에 도는 것처럼 10에서 15% 오른 네. 상황이 맞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롭게 또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공정주들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반도체는 전공정 쪽에서 저는 힌트를 찾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금융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수가 안 좋으면 어디를 찾죠? 경기 방어주를 찾잖아요. 네. 과거에 경기 방어주는 음식료 업종들이 좀 차지를 해줬는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이제 성장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지수가 조금 밀릴 때 네. 금융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지수가 안 좋으면 우리는 수급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된다.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수가 좋지 못한 경우 경기 방어주격인 금융주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일단 뭐 연준에서도 많이 주시하는 지표인 만큼 이에 따라서도 우리 증시 향방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가 올해 될 것이다라는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좋겠죠.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이미 이번 주에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대선 토론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사실 PCE 지표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선 토론에서 생각보다 많은 그런 반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열어보면 변동성을 좀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또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것을 믿냐면 자금의 흐름을 믿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돈의 흐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크다라는 것을 상기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7조 정도가 유출이 됐고요.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들 7조인지 9조인지 제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많이 옮겨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 이 자금의 힘을 좀 믿어보면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의 힘을 믿으면서 우리 시장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상반기가 끝이 났고 하반기가 이제 다음 거래는 시작이 되는 만큼 하반기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좀 업종별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여전히 좋을 거고요. 네. 제약 바이오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네. 2차 전지 회복이죠. 그러니까 지난 이맘때쯤부터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면 올해는 힘들 거다. 대신에 내년 하반기에는 많이 네. 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반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말했었던 어떤 실적의 개선세가 2분기에 나와줄 거냐? 아니면 2분기도 안 좋다면 정말로 3분기에 나와줄 거냐? 혹은 이제 3분기에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아마 많이 줄 겁니다. 전기차가 이만큼 많이 팔리고 있어요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2차 전지 쪽에서 찾아볼 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 게 2차 전지 안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엔캠을 보시고 PNT를 보시고 솔브레인 홀딩스, 대주전자재료를 보면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가장 좋아했었던 에코프로랑 포스코가 안 올라와서 이제 좀 그렇게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는 건데 일단 정말로 3분기 들어오면서 수출 데이터가 2차 전지 전기차에서 나타난다면 저는 하반기 이들의 반등세도 저는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2차 전지 반등세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대표님께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 공략을 해볼 만한 업종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반도체입니다. 네. 제가 반도체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반도체 참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도체는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도 레거시 쪽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김태성 본부장이 이야기할 때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하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반도체 쪽에선 주성 엔지니어링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적 발표 이후에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섹터를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증권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사실 증시와 연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증시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증권주가 전혀 못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전 증권 관련주가 좋은 주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증권주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하반기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반도체주와 증권주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대표의 종가 베팅 종목 태경케미컬입니다.
폭염 속에서 드라이아이스 관련주로 부각이 될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 16,500원이고요. 손절 라인 12,500원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M입니다. 주력 아티스트의 컴백 효과가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95,000원, 손절 라인 7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나이백입니다. 치주 재생 소재인 리제로머에 대해서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빅파마와 신규 기술 계약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는 해성 DS입니다. 반도체 소부장과 패키지 기판, 리드 프레임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차량용과 하이브리드 패키지 기판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나이백입니다. 오늘 19,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성 DS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44,750원이고요. 고가 기준 45,950원으로 하루 동안 2.68%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